어. 어이구. 평행사변형? 그 부분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지. 평행사변형. 응? 어딨나, 평행사변형이. 사각형 ABCD라고 했을 때 순서를 니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이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면 반시계 방향 돌아가면서 점을 써야 된다. 그래서 ABCD 할 때 ABCD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ABCD 이런 건 안 돼. 무조건 돌아가면서 ABCD, ABCD 순서는 상관없고. 알겠지?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대각선을 서로 이등분한다라는 게 있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성질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궁금해하면 안 돼.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이제. 그래서 D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얘와 얘의 중점이 얘와 얘의 중점과 같다 이렇게 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A와 C의 중점의 좌표는 2분의 0 더하기 7, 2분의 6 더하기 5. 이거 받아들일 수 있니? 중간이니까 2분의. 됐어? 그 다음에 2분의 6 더하기 x,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y. x는 x끼리 같아야 되고 y는 y끼리 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끝이야. 어려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분모 2는 2등분을 해서 다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면 한가운데 있는 점을 찾을 때는 우리는 이 한가운데를 보고 평균이라고 하고 평균은 2분의 3 더하기 7이야. 한가운데. 2분의 0하고 7의 한가운데. 알아들어? 끝. 또 이해 안 되는 거? 이제 없다고? 문제 풀어봐. 니네 앞에 거 풀다가 뒤에 못 쫓아오는 거는 니네가 무슨 짓을 해도 못 쫓아오니까 뒤에를 먼저 풀어. 알겠지? 니네가 미친 듯이 문제를 풀어도 못 쫓아와. 뒤에 풀고 앞으로 되돌아가는 걸로 공부를 해야 돼. 십 분만 있다가 진도 나갈게. 아이고.
시작합시다. 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직선 1차 함수가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가 있거든. y를 넘겨서 뭐 ax y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보고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고, 얘를 중학교 2학년 때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함수랑은 사실은 똑같아요. 둘 다 등호를 가지고 있는 식인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를 함수라고 부르고 얘는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얘는 양함수라는 거고 얘는 음함수라는 건데, 양함수는 식이 쉬울 때, 그러니까 y는 어쩌고 저쩌고 여기 x에 관한 식을 깔끔하게 쓸 수 있을 때 우리는 양함수를 보통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음함수라는 건 이제 식이 좀 복잡할 때, 쓰는 거고, y는 fx라는 식을 쓸 때 여기 fx가 식이 깔끔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기 x와 y와 식을 x랑 y를 섞어서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음함수라는 말 대신에 그냥 방정식이라고 식을 썼고, 이제 우리는 방정식과 함수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2항이 되면 방정식이 되는 거고, 다시 y가 2항이 되면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정식이랑 함수를 구별하지 않고 알아서 막 갖다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식이 만들어져 있을 때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얘 어차피 등호가 있는 식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항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직선의 모양을 1차 함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 함수식을 y를 1로 넘겨가지고 방정식처럼 표현을 해서 앞으로 함수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 모양인 채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요렇게 다 바꿔서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죠? 굳이 이 상태로 문제를 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y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2를 곱한다거나 양변에 뭐 10을 나눈다거나
아니면은 뭐 b가 이항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에서 우리는 a를 기울기라고 말했고 b를 y 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x가 1만큼 변할 때 y의 변화량. 우리 이거를 기울기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1,3이 있고 5,15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기울기를 구하세요 하면은 5-1에 15-3을 해서 4분의 10이라고 해서 기울기를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서 1-5, 3-15 이렇게 하더라도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2가 나오니까 똑같이 기울기가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x가 여기 4만큼 변할 때 y가 3에서 15까지 변했으니까 y가 12만큼 변한다. 이거죠. 그러면 x가 1만큼 변할 때 y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울기라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초등학교 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화가 일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사탕 하나 500원이었다. 사탕 2개는 1,000원이고 사탕 3개는 1,500원이다. 사탕 3개는 1,5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사탕 5개가 2,500원이면 사탕 1개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래서 사탕 5개가 2,500원일 때 사탕 1개가 얼마냐라고 이야기하면 2,500 나누기 5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x가 4만큼 변할 때 y가 12만큼 변한다 그러면 x가 1만큼 변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해? 그러면 4로 나눠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가 일정해서 우리는 직선의 형태는 기울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거는 여기에서 올라가는 각도와 여기서 올라가는 각도, 여기서 올라가는 각도가 다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미분을 공부하는 거고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이 직선은 변화를 우리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이 없이도 바로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곡선인 형태일 경우에는 변화가 일정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x가 1만큼 변화할 때 y와 여기서 x가 1만큼 변화할 때 y와 여기서 x가 1만큼 변할 때 y는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기울기를 구할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기울기라는 거는 기울어진 정도예요. 얼마만큼 기울어졌냐 라는 거고 우리는 함수를 그린다. 함수를 뭐 어떻게 생각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래프를 예상합니다. 관찰하고.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볼 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울기가 양이다.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생겼으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음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많이 세우면 기울기가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여기서 많이 기울이면 기울기가 기울일수록 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X축을 기준으로 식의 반대 방향으로 꺾이면 꺾일수록 기울기가 계속 커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식의 방향으로 꺾이면 꺾일수록 기울기가 계속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인 부분, 기울기가 음수인 부분에다가 이쪽으로 꺾이면 꺾일수록 기울기가 계속 커진다. 이쪽으로 꺾이면 꺾일수록 기울기가 계속 작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기울기가 2다, 기울기가 3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는 이 그림이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X 한 칸, Y 한 칸을 똑같이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느 각도가 중요하냐면 0도하고 45도하고 이 각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0도에 해당하는 건 옆으로 이렇게 긋는 거. 각도가 없으니까 0도. 그 다음에 45도 각도는 여기를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고 지나가는 각도예요. 여기가 45도 각도. 이 45도와 관련되어 있는 건 그래프의 기울기가 1입니다. 1. 알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45도 각도로 지나가는 얘 그래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냐면, 기울기가 1보다 크면 45도보다 크게 그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 오류가 덜 생깁니다. 어차피 정확하지 않은 그림이지만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으로 45도보다 더 아래쪽으로, 이것도 뭐 크게라고 할까요? 더 작게? 더 크게? 이렇게 더 아래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으면 이 각도로 그려야 돼요. 그래프가 기울기가 1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 각도로 꼭 그려야 돼. 그래서 45도보다 크다 작다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로 그렸다면 y는 2분의 1x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이 정도 각도로 그렸다면은 뭐 y는 2x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어차피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45도와 0도를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적당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이쁜가는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b가 y 절편이라고 했죠. 그래서 x절편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날 때 x 값입니다. 그 다음에 y절편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날 때 y 값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간다. 여기를 보고 우리는 y절편이라고 해야 되고, 여기를 보고 우리는 x절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절편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x축 위에 있어서 y값이 0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x절편 구하는 법, y에 0 대입하고 x값을 구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을 구해라 그러면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x값이 0입니다. 그래서 x에 0 대입해서 y절편을 구한다.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y절편이 b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와 y절편이 그냥 지나치게 확실하게 딱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고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대충 그리는 법. 일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는데 5초 이상 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냥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첫 번째 방법 점 하나 선택 요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점을 하나 선택하는데 우리가 이 점을 선택하는 게 함수라는 게 x를 정하고 짝을 이루는 y를 찾아서 순서쌍을 정한 다음에 점을 찾는 건데 우리가 점을 찾을 때 억지로 이상한 점을 찾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x가 0일 때의 좌표가 제일 쉬우니까 x가 0일 때 y가 1이어서 여기 0,1 0,1 점 찍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2기 때문에 45도보다 더 세워서 그림을 그린다. 요 느낌을 살릴 수 있으면 요 정도로 그리면 충분히 잘 그린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예를 들어서 y는 3x 플러스 5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5니까 1, 2, 3, 4, 5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그냥 5만 찍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 그냥 여기 찍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45도보다만 크게 그리면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똑같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그리죠가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는 기울기가 3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3이라는 기울기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요 정도의 그림을 그려볼 것이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y는 3x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y는 5x 플러스 1. 자 그림 그려보세요. 4개. 고민을 하면 안 돼. 그냥 보고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2차 함수도 사실 보고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그거 안 되죠. x가 음수면 아래를 보고 있는 거죠. x가 음수인 게 어딨어? 그러니까 x의 개수? 예. 음수면 그래프가 아래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만
요것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오류 없이 그릴 수 있으면 두 번째 방법. 점 선택 후 기울기로 다른 점 선택. 자, 이 방법은 대충 그리기 할 때 원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있을 때 여기 0,1이 있다고 하자. 이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2라는 건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1,3.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네. 그래서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린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직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직선을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우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 기억납니까?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한 점을 지나고 일정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고 할까? 이 점을 지나고 얘와 평행한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쉬우려나? 이 점을 지나는데 얘와 평행한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 맞습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겁나 많거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겁나 많은데 얘와 평행한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랑 점을 알면 여기서는 기울기와 점을 알면 직선을 오직 하나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기울기와 점을 하나 알고 있으면 직선을 오직 하나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점 두 개 알고 있으면 직선을 오직 하나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문제의 패턴은 두 가지예요. 점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낼 것이냐 기울기와 점을 가지고 문제를 낼 것이냐 이거 두 가지밖에 없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느냐 점 두 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대충 그림을 그릴 수도 있으니까 식 만들기. 자, 1차함수 식 만드는 방법도 점 두 개 아니면 기울기와 한 점입니다. 첫 번째, 기울기랑 y절편을 준다. 두 번째, 기울기와 한 점을 준다. 세 번째, 두 점을 준다. 네 번째, x절편과 y절편을 준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모든 패턴은 다 이쪽으로 몰리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를 보죠.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3x 마이너스 1. 저런 식으로 문제를 내지는 않겠죠. 너무 쉬우니까. 다음 두 번째 방법. 여기. 자, 기울기가 2고 1,7 지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난다라는 단어인데 이 지난다라는 뜻이 뭐라고? 지난다 뜻이 뭐라고? 선이 있다. 이게 위에 있다 이 뜻이 뭔데? 위에 있다? 위에 있다.
포함한다. 이게 다 무슨 뜻인데? 손해 방정식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포함한다 뜻이 뭐냐고. 해이다. 해라는 뜻이야, 해. 해의 뜻이 뭔데? x, y 플러스 만족시키는 그 미지수의 미지수의 값. 대입하면. 대입. 대입하면 식이 참이 되는 거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대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대입을 하면 식이 참이 된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얘를 어떻게 풀었냐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기울기가 2니까 a가 2여서 y는 2x 플러스 b인데 1,7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식이 참이랬어 라고 하면서 b를 찾았죠. 그래서 b에다가 대입을 하면 2x 플러스 5 이렇게 식을 썼다 이거지.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참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가 7 대입하면 식이 참이 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x에다가 1 대입하면 이거 없어지고 y에다 7 대입하면 식이 참이 되잖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전개하면 x의 개수가 2니까 기울기가 2인 건 맞잖아. 맞아요? 네.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 기울기랑 한 점 있을 때 어떤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며. 그래서 이 직선이 그 직선인 거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y는 2x 플러스 5 똑같다 이거지. 어떻게 하든. 받아들일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외우는 겁니다. 식을 어떻게 외우냐면 기울기 m이고 a, b를 지나간다. 그러면 y는 m에 x-a 플러스 b 이렇게 식을 외우는 거예요. 얘 외워야 된다. 알겠지? 이제 중학교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 방법이다. 외울 수 있지 이거? 네. 요거 외우면 되고 그 다음 두 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5하고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간다. 자, 두 점을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야 한다. 자, 우영아 이거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돼? 3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 점을 지나간다고 하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이 점을 지나가면 식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2 괄호 1,5 지나간다고. 뭐라고 써? 플러스 1 다시 마이너스 1 다시 여기 x 마이너스 반대로 대입하잖아. 여기가 a면 여기가 마이너스 a잖아. x 플러스 1 플러스 5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다시 이걸로 식을 쓰면 어떻게 돼? y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위에 걸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고 밑에 거 전개해도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똑같지? 어떻게 식을 써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x절편과 y절편을 알려줄 때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도 외워두면 좋겠지만 그렇게 막 쓰이지를 않아. 몰라도 상관은 없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x 절편이 3이고 그 다음에 y 절편이 뭐 5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거에 관련된 식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x절편이 3이면 3,0을 지나간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y절편이 5면 0,5를 지나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두 점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3번으로 그냥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여기서 공식을 굳이 만들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x에다 3 넣고 y에다 0 넣었을 때 식이 참이 되게, x에다 0 넣고 y에다 5 넣었을 때 식이 참이 되게.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참이 된다는 건 이 점을 지나간다는 의미고,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참이 된다는 건 이 점을 지나간다는 뜻이니까 두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직선은 오직 하나. 그래서 x절편이 3, y절편이 5인 직선 맞는 거지 이게. 자, 그런데 이 식이 불편한 점이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분모에 있는 상수값은 다 없애는 게 목적이고, 맞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양함수를 쓰게 돼.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양변에 15를 곱하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식은 그렇게 좋은 식은 아니다 라는 거 잘 안 쓰여. 하지만 알아두면 뭐 나쁘지는 않겠지. 여기까지 됐나? 이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우는 내용이야. 지금 중학교 2학년한테도 내가 이거 다 가르쳐. 요거.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내용을 지금 싹 정리를 한 거다.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다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 지금 몇 쪽이야? 259쪽에 나오는 여기 있는 요 내용 특별히 뭐 외울 만한 건 없다. 내가 이거 설명을 했어. y1이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엄청난 공식은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 얘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개로 그냥 기울기를 구했다라는 의미지, x2-x1분의 y2-y1이라는 저 문자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이건 기울기를 계산하는 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 이거 기억을 해놓자. 자, 특별한 직선. 특별한 직선 y는 a, x는 b 뭐 이렇게 생긴 거. 자, y는 a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렇게 생긴 거야. 이게 x는 이구나. 요렇게 생긴 거. 자,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는 y는 a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냐면 x가 바뀌어도 y는 a로 유지한다. 0,a, 1,a, 2,a, 3,a, 4,a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은 x는 바뀌지만 y는 안 변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b,0, b,1, b,2, b,3 이렇게 생긴 거. 됐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는 이렇게 세로로 수직으로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가 될 거고, y는 a는 가로로 이렇게 긋는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딴 거는 뭐 별거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탄젠트 값이랑 같다라는 거 설명을 해야 되나? 기울기? 자, 이거 외우세요. 기울기는 탄젠트 값과 같다. 자, 여기 저 문장 있지, 저거? 2번 문장. 여기. 요 문장. 이거 기울기를 어렵게 말한 거야. 알겠지? 기울기를 어렵게 말하면 저렇게 말한다. 니네 헷갈리라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니네 헷갈리라고. 됐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2야. 이랬을 때 요 길이는 4고 요 길이는 2거든. 이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양의 방향은 식의 반대 방향이다. 아까 전에 기울기를 이야기할 때도 식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양수가 된다며.
그래서 이 방향으로 꺾을 때를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삼각형이 여기서 이렇게 보이니까 이 삼각형에서 탄젠트 값은 얼마냐 이거지. 탄젠트 세타. 이게 4분의 2다 이거지. 그런데 기울기가 얼마냐 그러면 x가 4 증가하고 y가 2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기울기랑 같다 이거야. 그래서 탄젠트 값과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돼. 됐니?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와도 우리는 이게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별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뭐야? 261번 261쪽 3번에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일반형이라는 애는 뭐냐면 x와 y가 왼쪽에 한쪽으로 다 몰려 있는 거고 우리는 저거를 음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알겠지? 하지만 저걸 저대로 놓고 문제를 풀지 않고 y는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라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헷갈릴 이유가 없다.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다. 기울기, y, 절편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여기 식 만들기. 식은 만들 줄 알아야 되니까 262쪽 지금 얼른 해봐. 안 되는 거 있으면 내가 설명해 줄게. 262쪽 빨리 해야 돼. 식 만드는데 오래 걸리면 안 된다. 해봐. 수습이 안 왔대. 선생님? 선생님. 별거 없고 저번 주까지 뭐 하는 것도 있었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이거 어떻게 아직도 헬스장 헬스장인가? 헬스장한테 좀 전화서 해봐. 오케이. 아니 아직도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설마. 그렇지? 여보세요? 야, 지금 12시 50 몇 분인데 왜 하고 싶어 하고 나는 이런가? 잘 모르죠. 나도 이런 거 기다려봤어. 알았어요. 이민 오빠네? 어디 아픈가? 바로 얼마 전부터 몸이 좀 아프긴 선생님이 사실 아실까? 돌아오시면 한번 물어보죠. 그만해. 아직도 대기 중이에요. 오늘 병원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사람이 존나 와가지고. 선생님, 호준이는 뭐야? 병원 갔다 왔는데? 아시는구나. 걱정했어요.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탄젠트가 317번 문제 나오는데 그러네.
식 만드는데 어려움은 없지? 승영아, 어렵니 식 만들기? 안 되는 거 있어? 우영이는? 괜찮아? 식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뒤에 263쪽 빨리 시작해 봅시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문제는 점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내거나 기울기와 점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고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기울기는 알려줬구나 이렇게 점과 기울기에 관한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래서 두 점의 중점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6 2분의 2 플러스 8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1,5라서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렇게 식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꼭 전개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2번. 2번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고 또 다른 점을 주었다. 자, 내분하는 점 3대2 7,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8 우영아 말해봐 내분점. 자 5분의 이 방향 먼저 플러스 콤마 5분의 이렇게 그래서 얼마야 이거 4 마이너스 6 이 점하고 5,2를 지나는 거지. 자 기울기 말해봐. 이렇게 그럼 y는 기울기가 8이고 이 점 지나간다. 8x 마이너스 5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y는 8x 5, 8, 40 이렇게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 가르쳐준 대로 풀어라. 여기서 나온 공식대로 풀지 말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아니다.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3번. 자,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다. 승영아, x절편이 6이면 몇 콤마 몇? 6,0 y절편이 마이너스 2면 몇 콤마 몇? 0, 마이너스 자, 기울기 구해보자. 마이너스 아니지 x 먼저 말해야지. 분의 밑에서 위에 거 뺀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뺄래? 여기서 이렇게 뺄래? 네가 정해. x끼리 뭐 어떻게 뺄래? 어느 방향으로 뺄래? 이렇게? 그럼 분모 얼마야? 우에서 좌를 뺀다며. 분모. x끼리 빼야 돼. 여기서 이걸 빼고 싶은 거야? 여기서 이걸 빼고 싶은 거야? 여기서 이걸 뺀다는 말 이해되니? 그럼 분자는? 이게 어렵나? 다시. 그러니까 네가 정확하게 정해. 6에서 0을 빼고 싶은 거야? 0에서 6을 빼고 싶은 거야? 지금 이거 두 점 사이에 거리 계산하는 거 아니야?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하려고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기울기야, 기울기. 이제 알겠어. 거리랑 헷갈린 거지. 야, 마이너스 6 분의 마이너스 6 그래. 4. 괜찮냐, 이거? 기울기 나왔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지? y는? y는 1. 다시. 기울기랑 y절편, 식. 3분의 1분의 100 괄호 x. y절편 아니까 그냥 바로 식 쓸 수 있어. x, 4x 빼기 2. 기울기랑 y절편. 알아들어? 자, 근데 이 직선이 이 점과 이 점을 지난다. 지난다 뜻이 뭐라고? 대입하면 대입하면은 그게 정식이 참이 된다. 그래서 대입을 해서 A랑 B를 찾아라. 다음 4번. 자, 잘 들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직선을 그어놓고 점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뜻이야. 됐지? 자, 그래서 이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하나 이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하나 이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하나 같은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 됐어? 지환아, AB 갖고 기울기 말해봐. AB요? 2분의 3이요. 2분의 3. BC 갖고 기울기 말해봐. 1-A분의 1. 자, AC 갖고 기울기 말해봐. AC요? 3-A분의 4. A분의 4.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든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든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든 똑같다. 받아들일 수 있나?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쉬운 쪽이 좋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분수끼리 같으면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같다. 그러면 문제 풀 수 있어. 자, 다음. 자, 필수 예제 5번. 별표.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라 이런 패턴이 많아서 별표야. 자, 넓이를 2등분 하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원이 있어. 원의 넓이를 2등분하게 자르려면 어떻게 잘라야 돼? 원의 넓이요? 정확히 2등분 하면은 정확하게 2등분 하려면 원점이라고 원점 아니 뭐라도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을 지나게 자르면 된다. 네. 받아들일 수 있어? 자,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이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잘라서 넓이가 2등분 되는 건 어렵겠지. 네. 그런데 여기 A를 지나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 되게 잘라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지. 어떻게 잘라야 돼? 수선 아니야. 어디? 내심? 아니야. 외심 아니야. 특정 점 하나와 나머지 점 두 개의 중점을 지나. 중선을 그어야 돼. 중선. 여기 길이가 같아야 돼.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여기 이렇게 생겼을 때 요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이게 평행선이어서 높이가 똑같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1:2야. 그럼 넓이도 1:2여야 돼. 맞아? 왜냐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로 구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똑같이 1이면 높이가 똑같을 때 넓이가 같아야 되잖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넓이가 같다. 그럼 밑변의 길이가 1:2면 넓이도 1:2가 돼야 돼. 이건 닮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 닮음이면 변의 길이가 1:2면 넓이는 몇 대 몇이야? 넓이는 1:4지. 제곱의 b니까 닮음이면. 받아들일 수 있어?
닮음이면 제곱의 비. 지금 이거는 닮음에 관한 이야기 아니다. 닮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 b와 넓이 b가 같다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자 정사각형이 있다. 정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하고 싶어. 어떻게 잘라야 될까? 정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면 어떻게 잘라야 돼? 정사각형이요? 정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대각선 지나면 되죠. 대각선을 지나게 잘라도 되기는 한데 다른 거. 이렇게 자르면은 반이 잘리는 건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잘라도 돼. 기다려봐. 여기를 지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잘라도 넓이는 이등분이 된다. 그러니까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어느 각도로 잘라도 상관없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기만 하면 돼. 왜냐하면 얘랑 얘랑 넓이가 같고 얘랑 얘랑 넓이가 같고 얘랑 얘랑 넓이가 같거든. 그래서 요렇게 생긴 사각형하고 요렇게 생긴 사각형하고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괜찮니? 중점만 지나게 하면은 다 넓이가 같으니까.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정사각형만 되는 게 아니라 정사각형도 되고 직사각형도 되고 마름모도 되고 평행사변형도 돼. 그러니까 좌우를 치니겨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대각선의 교점만 지나가면 돼. 요렇게 네 개는. 됐니? 요렇게 네 개는 대각선의 교점만 지나가면 넓이를 이등분할 수 있다. 됐지? 자, 그럼 여기에서 A를 지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ABC를 좌표 평면에다가 이쁘게 그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그냥 아무렇게나 삼각형 그려. 됐지? 우리는 상황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위치를 보려는 게 아니고. 자, A가 마이너스 2,4고 B가 마이너스 1,2고 C가 3,4야. A를 지나고 넓이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중선을 그어야 돼. 받아들일 수 있어? 중선이니까 이거 길이 같잖아. 그럼 여기 중점이네. 중점의 좌표 어떻게 되니? 승영아? 중점의 좌표. 여기 B랑 C의 중점의 좌표. 2분의 1. X끼리. 더하는 거야. 2분의 6. 그래서 1,3을 지나가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여기 A와 M을 지나는 직선을 내가 구하고 싶은 거지. 점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점 두 개로 기울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점과 기울기로 식을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야. 마무리할 수 있겠어? 됐어? 다음 필수 예제 6번. 자, 지나가는 사분면. 자, 지나가는 사분면은 일반적으로 y절편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알겠지? 됐어? 자, 여기 봐라. y축을 기준으로 그림을 살펴보는 거야.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 상태 그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요런 식으로 정하지 마라. 알겠지? 그냥 우리는 함수로 그냥 만든다고 생각을 해. y는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자,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고 y 절편 마이너스 b분의 c다. 자, 요렇게 안 풀고 요렇게 풀어도 되기는 해. 이게 익숙해지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1번 AC가 0보다 크고 BC가 0보다 크다. 자, AC가 0보다 크대. 지환아, 이 뜻이 뭐야? 네? AC가 0보다 크다. A씨가 0보다 크다. 저건 이제 상수항이 알지.
아, 그 x 값이 0보다 크다. 아니야. 이거만. 아, 저거 뭔 말이지? 자, A와 C가 같은 부호다. 저 말이구나. 자, BC가 0보다 크다. bc가 같은 부호다. B랑 C가 같은 부호다. 그 말은 A랑 B랑 C랑 다 같은 부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 네. 자, 여기 B랑 A랑 같은 부호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기울기는 0보다 작다. 작고. Y 절편. B랑 C랑 같은 부호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작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라. Y 절편이 음수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음이니까 이렇게 2, 3, 4. 받아들일 수 있나?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다. 자, 다시 2번. AB가 0보다 작고 BC가 0보다 커. 자, AB가 0보다 작다는 말은 A랑 B가 다른 부호. 자, 그 다음에 B랑 C가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는 건 BC가 같은 부호. 자, 그래서 B랑 C랑 같은 부호인데 A랑 B랑 다른 부호는 당연히 A랑 C도 다른 부호. 이거 받아들일 수 있냐? 네. 자, 그림을 그리자. A랑 B랑 다른 부호니까 B분의 A는 음수겠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수고, 그 다음에 B랑 C는 다른 부호라, 같은 부호. 같은 부호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그래서 Y 절편이 음수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이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나? 3번. B가 0이야. B가 0이면 요 모양을 못 만들지? 왜냐하면 분모가 0인 건 없어. 됐지? 자, B가 0이라 그랬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리고 X는 C가 넘어가고 A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지? 네. 자, 근데 A랑 C랑 뭐라? 같은 부호. 같은 부호인데 양수지.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음수. 그러니까 음수인 X값을 쭉 유지하는 거니까 여기 있겠지. 이거 받아들일 수 있냐? 뭐 이런 거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3 이런 거. 됐냐? 이게 특별한 직선이라고 내가 따로 기억해야 된다고 했지. 이렇게 생긴 거. 요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다음 2번까지만 하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중학교 2학년 때 요것도 우리가 푸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풀었던 방식으로 먼저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 고등학교 방식을 이용하자. y는 x 플러스 3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하고 자, 요렇게 두 개의 1차 함수가 있다고 하자. 자,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이거의 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거든. 자,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기울기랑 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점을 구해야 되겠구나. 교점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교점 어떻게 구해?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교점 구하는 방법은 연립방정식 밖에 없어. 고민하면 안 돼. 이거 여러 가지가 아니잖아. 그냥 이거 하나야, 하나. 알겠지? 네. 자, 교점은 연립방정식으로 구하니까 얘네들을 더하는 거지. 그러면 2y는 8이니까 y가 4. y가 4니까 x는 1. 그래서 교점은 1,4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1,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이니까 y는 3에 x-1 플러스 4. 괜찮니? 이게 중학교 2학년 방법. 됐어? 자, 고등학교 올라오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자, y를 넘겨.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그 다음 여기도 y를 넘겨, 얘네를 넘길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넘겨.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 두 개? 자, 교점의 좌표 얼마인지 알아, 몰라? 지금 몰라. 교점의 좌표를 p, q라고 하자. 받아들일 수 있어? 자, 교점 p, q를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참이겠지. 지나가는 점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식이 참이겠지. 자, 잘 들어봐.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더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자, 이렇게 내가 식을 썼어. 자, 얘를 여기다 넣으면 이거 얼마 될까? p, q를 여기다 넣으면 여기 얼마 될까? 그게 얼마야? 다시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참이 된댔지? 자, 이걸 여기다 넣으면 식이 어떻게 돼? P 빼기 Q 더하기 3이 0이겠죠. 자, 이 점 여기다 대입하면 P 더하기 Q 더하기 아니 빼기 5가 0이겠죠. 이게 참이라는 거지? 네. 다시 p, q를 여기다 넣으면 얼마 될까 이거? 0. p, q를 여기다 넣으면 0. 그럼 식 참이지? 네. 내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식이 똑같이 0이에요. 이렇게 되면 똑같이 0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0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쓰면 오! 그래봤자 0이에요. 그래도 0이지. 네. 어차피 저 바로 하니까 0이기 때문에 물 넣어봤자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문자를 다 집어넣어도 어차피 0이지. 네, 어차피 0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나 여기까지? 네. 그래서 문자를 양쪽에 넣어도 어차피 참이잖아. 네. 그럼 양변에 A를 나눠 갖고 한쪽으로 몰아줘도 어차피 참이잖아. 네. 그러니까 한쪽에다가 문자를 집어넣는 거랑 양쪽에 문자를 집어넣는 거랑 사실은 같은 행동이거든. 네.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식을 쓰면 그래도 식이 참이지. 네. 이게 뭐냐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됐니? 자, 이거 어디서 봤어? 이 모양 어디서 봤어? 항등식. 항등식이지. 그러니까 뭐야? P, Q라는 거를 대입했을 때 동시에 참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P, Q는 K가 뭐든지 간에 항상 식이 참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등식일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 자, 항등식 이야기할 때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여기랑 똑같은 개념이다. 그지? 자,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항등식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이제 기울기가 3이 되고 싶다 그랬잖아. 자, 이거 식을 전개하면 1 플러스 k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y 플러스 3 마이너스 5k는 0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서 기울기 계산할 수 있지? 이거 기울기 계산할 수 있지? 넘기고 나눠주면 되잖아. 그렇게 문제를 푼다. 괜찮니? 마무리 안 해도 되지? 자, 그러면 다시 똑같은 스타일로 자, 여기서 교점을 지나고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다시 마이너스 1,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이거 한번 풀어봐. 이 방식으로. 저 상태에서 교점 지나고 마이너스 1,1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왔네요. 아니야. 선생님 국어서에 오신 걸걸? 아,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자, 봐. 아까 전에 교점이 1,4였지?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만약에 중학교 방식으로 한다면 교점을 구하고 얘랑 같이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와 한 점으로 식을 만든다. 맞냐? 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 고등학교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x-y 플러스 3 k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 그 말은 그렇구나. 여기까지 알아들어? 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 점을 지나고 싶다라고 해석해도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k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마이너스 5k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나? k가 5분의 1. 그래서 k에다가 5분의 1 집어넣고 양변에 5를 곱하게 되면 5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10은 0 이건데 2로 나눠서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으면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하면 2y는 3x 마이너스 3 플러스 8 이렇게 돼서 얘가 1로 넘어갔을 때 식이 이렇게 된다. 받아들일 수 있나? 자, 1차 함수로 표현한 거랑 여기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한 거랑 뭐든 상관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방식으로 우리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받아들일 수 있나? 자, 그러면 문제 보자. 왜 안 나와? 자, 이 직선은 실수 K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K와 관한 항등식이다라는 말이야. 받아들일 수 있니? 그래서 K가 있는 애와 없는 애로 구별을 해야 되겠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K가 있는 애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맞냐? 이렇게. K가 있는 애와 없는 애로 구별을 하면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얘가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한다. 됐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 자, 발전 예제 8번 1사분면에서 만나고 싶다. 자, 여기 보세요. 별표. 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요거 자, 이거 y가 1로 넘어가면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 돼요. m으로 묶어주면 y는 m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정리하고 나면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 해석하냐면 기울기를 m으로 몇 콤마 몇 지나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이거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린 이걸 보고 정점이라고 합니다. 정점. 정점은 뭐냐면 기울기와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정해져 있는 점이에요.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이 있으면 무조건 정점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점을 무조건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정점이 있어야지 기준이 잡히거든. 왜냐하면 이렇게 생기면
아무렇게나 직선이 막 그려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기울기 m 값이 막 바뀔 때마다. 하지만 진짜로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점을 정해놓고 기울기만 바뀌고 있다. 받아들일 수 있나? 그래서 일단 이 직선을 그립니다. y는 x랑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지. 이렇게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 이 그림을 보고 이 식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나는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 직선을 그렸을 때 일사분면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별할 때는 무난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경계선을 살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올리다가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의 경계선은 여기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밑으로 내려야 되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를 지나갈 때보다는 올리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다.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 여기 기울기의 최대, 식의 반대 방향으로 꺾이는 거의 최대, 얘는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0,2를 지나갈 때. 받아들일 수 있나? 그 다음 기울기의 최소, 마이너스 1,1을 지나가고 2,0을 지나갈 때. 기울기의 최소. 자, 그래서 이거 기울기는 이렇게 빼면은 1분의 1이니까 기울기의 최대는 1, 빼면은 얼마야? 3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받아들일 수 있나?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과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방금 전에 설명했죠?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쭉 풀어봅시다. 시작. 갑자기 생긴 건데.